생존과 변화라는 키워드를 꺼내든 정용진 부회장의 승부수. 이마트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정 부회장의 경영 능력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마트, 정 부회장의 극약 처방이 통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이번 인사에는 이마트의 현재 고민과 미래 전략이 고스란히 지금 담겨 있다는 평가인데, 자,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우선 이마트 출범부터 이 성장까지 함께했던 1세대 임원들이 모두 퇴장할 만큼 도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이번 인사 기조로 성과주의, 능력주의 인사를 내걸었다는 점도 주목되는데요. 그동안 신세계그룹의 인사 기조는 크게 흠이 없다면 믿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 교체 카드를 꺼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실적에 따른 문책성 경질보다는 전략을 바꿔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강 기자가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이마트의 미래,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새 먹거리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적어도 지금처럼 단순한 판매 중심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전문점인 일렉트로마트나 노브랜드, 삐에로 쇼핑 등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영업 방식과는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점이 들어서면 해당 이마트의 식료품 매출도 같이 오르는 등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울러 월마트나 아마존 등 글로벌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리테일 테크, 그러니까 기존 편의점이나 마트에다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유통 매장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다른 얘기지만요. 자, 정용진 부회장은 평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SNS죠. 이것을 활발히 하는 시로도 유명한데, 자, 경영 스타일도 본인만의 색깔을 좀 확연히 갖추고 있다는 그런 평가죠. 네, 정용진 부회장은 평소에 SNS로 트렌드를 읽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유통업계의 트렌드세터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SNS로 신제품이나 그룹 홍보와 고객들과의 소통을 즐겨 그의 SNS를 보면 신세계그룹의 전략이 보인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네. 그만큼 트렌드 흐름을 잘 읽고 대처에 빠르다는 평가인데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신세계의 최대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쇼핑 공간을 체험형 전문 매장 중심으로 꾸민 것도 정 회장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특히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정 부회장은 유통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아 간편식 브랜드 피코크,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 등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해외 브랜드를 벤치마킹해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이마트의 PB 노브랜드는 캐나다 유통업체의 PB 노네임을, 삐에로 쇼핑은 일본의 잡화점 돈키호테를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마트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를 해외에 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사실 그동안 유통업계 1위 기업을 물려받아 큰 난관 없이 운영을 해왔는데요. 자, 이번 위기가 정 부회장의 경영 능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본격적인 시험대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당남 정용진 부회장은 이 실적 개선과 그룹 승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은 큰 틀에서 이마트와 이 신세계백화점 두 곳으로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요. 이명희 회장이 두 회사의 최대 주주인 가운데 정 부회장은 이마트의 지분을 10.33% 정도 확보해서 2대 주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그동안 정 부회장이 국내 1위인 대형마트를 물려받아 위상을 노려왔다면 이제는 위기 돌파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온라인 매출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편이 늦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오너십 체제 내에서의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성공적인 현실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변화로 이마트가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마트가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이번 인사로 외부에서 젊은 피를 수혈해 변화의 추진력을 확보한 건데요. 신세계 측은 강희석 대표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외부의 시선으로 이마트의 변화를 이끌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점 등 오프라인 매장 강화에 집중하는 이마트의 전략이 이마트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이마트 인사가
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합니다. 업계 1위 이마트의 이 대대적인 인사 전략이 통한다면 이 외부에서 젊은 인사를 데려오는 이 수혈하는 분위기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네. 최근 1분 제품 불매 운동으로 유통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통 계열사 수장들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인데요. 롯데그룹은 매년 12월 말에 임원 인사를 단행해 왔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에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2년째인 이밀순 홈플러스 사장은 인사 대상은 아니지만 적자 행진 속에 좌불안석인 상태입니다. 온라인 업체의 공세에 빌려 이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유통업계가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기회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 정영진 부회장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지금 유통시장은 기존의 상식을 뒤엎은 혁신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위기는 이런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정 부회장의 결단은 사람도 영업 방식도 과거의 것은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룹 성패의 갈림길에 될 수 있는 정영진의 승부수,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